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0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이니까 마블 관련 소식 한번 가져왔습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은 흥행 순풍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간 마블 히어로 영화들은 전반적으로 흥행에 고배를 마셔왔었죠. 서부극이 쇠락의 길을 걸었듯이 슈퍼히어로 장르도 서부극과 같은 방식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말 맞다나 단순 마블뿐만 아니라 슈퍼히어로 장르 자체에 대한 관객들의 피로감이 날로 커져간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작사들은 하나둘 슈퍼히어로 프로젝트를 접어갈 때 슈퍼히어로 장르의 붐을 열었고 전성기를 이끌었고 또 코믹북에 기반한 제작사 특성상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어가야만 하는 마블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든 반등 모먼트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소방수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엔드게임 등을 연출했던 루소 형제를 마블이 택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데드풀과 울버린 연출자인 숀 레비 감독에게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루소 형제에게 제안이 갔는데 마침 루소 형제도 마침이 아니죠. 이제 제코가 약간 석자예요. 어벤져스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자체 제작사도 설립을 해서 물 들어올 때 노져보자 했는데 크리스 햄스워스 주연 익스트랙션 정도를 제외하면은 다 좀 그닥 체리, 그레이맨 등 주로 애플 TV나 넷플릭스 등 OTT 업체랑 협업을 해왔는데 돈은 돈대로 쓰는 좀 블록버스터류긴 했습니다만 딱히 대박이 난 것들이 없어가지고 또 지금 루소 형제가 연출을 맡아서 한창 촬영 중인 밀리 바비 브라운, 크리스 프렛 주연의 넷플릭스 영화 일렉트릭 스테이트도 제작비가 요래조래 불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추정 제작비로 3억 2천만 불, 무려 한화로 4,400억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4,400억이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인데 이 돈을 덱스터한테 주면은 탈출 같은 영화가 죄송합니다. 탈출 언급은 그만해야지. 우리나라 제작 여건에 비하면 4,400억? 할리우드에서도 4,400억 원이라는 돈은 정말 어마무시한데 마블의 프로젝트는 어느덧 감독들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렸고 루소 형제도 사면초가에 빠진 듯한 상황이니까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서로 간에 손을 잡은 듯 합니다. 과연 이들의 동행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닥 궁금하진 않네요. 그러든 말든. 이런 소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약간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잭 스나이더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SF 영화 레벨문 파트 1과 2의 감독판이 8월 2일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철진한 7인의 사무라이 플롯에다가 독창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계관에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슬로우 모션. 환장의 3중주가 버무려져서 완성된 각각 2시간 정도 분량의 영화였는데 감독판은 총 2시간 정도 분량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1편 같은 경우가 한 3-40분 정도 추가된 것 같고 파트 2 같은 경우는 거의 1시간 넘게 분량이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의 감독판이라는 표현이 좀 모순되지 않나요? 아니 원래 작품이 극장에서만 개봉을 했고 본 작품이 그런 다음에 감독판을 넷플릭스나 OTT에 공개한다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잭 스나이더 감독 본인이 이런 경험을 이미 했었거든요. 저스티스 리그 잭 스나이더 감독이 상당 분량을 촬영을 했는데 개인사 때문에 하차를 하게 되고 어벤져스 1편을 연출했던 조스 웨던 감독이 대타로 투입이 돼서 뒤집어 엎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재촬영을 거듭하고 그렇게 해서 저스티스 리그를 완성을 했는데 흥행도 안 되고 평가도 엉망이고 이런 와중에 스나이더 감독 촬영분이 아직 남아있다더라 라는 얘기가 돌게 되고 팬들이 그러면 그거를 좀 재편집해서 내주세요
라고 가열차게 요구를 하는데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가 그런 팬들의 의견 쌈 무시하다가 팬데믹 기간 때의 영화 제작에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되니까 얘네 이 워너브라더스 입장에서는 야 그래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미 다 찍어놓은 거 대충 재편집해가지고 뭐 재촬영? 뭐 한 신 정도면 되는 거지. 오케이 야 이런 걸로 좀 돈 좀 벌어보자 해가지고 마치 지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 마냥 막 의기양양했어요. 그 꼴이 되게 우스웠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가지고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라는 제목의 감독판이 공개가 됐죠. 무려 4시간 분량의 영화였는데 그거를 이제 워너브라더스 OTT인 HBO Max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참고로 그 영화는 정말 볼만합니다. 예. 4시간짜리 영화라서 템포가 늘어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리고 모든 장면을 다 때려 넣었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 잭 스나이더 감독이 향후 DC 유니버스를 이런 식으로 전개하려고 했구나라는 야심? 포부?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조스 웨던 감독 버전보다는 훨씬 더 진지하고 진중한 DC만의 매력으로 가득 찼던 영화였어서 저는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즐겁게 봤고 슬로우 모션도 그렇게 안 많고요. 설령 있어도 되게 적재적소에 운용이 됐었는데 근데 레벨문이 과연 이런 상황이냐 극장 개봉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작품이냐 아니잖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란 말이죠. 넷플릭스가 강조하는 게 또 넷플릭스와 협업하는 창작자들이 칭찬하는 넷플릭스 제작 풍토가 간섭하지 않는다잖아요. 아니 누가 잭 스나이더한테 본편을 2시간 남짓한 15세 이상 관람가로 만들라고 협박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무슨 감독판이야. 아니 잭형 제가 시 한 구절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분분한 낙화. 형한테도 꿈은 있었겠죠. 하지만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에? 잡설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요봄 남봄 20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데드풀과 울버린 시작합니다. 작품 소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간 데드풀 시리즈는 20세기 폭스가 쭉 제작해 왔습니다. 2편까지는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디즈니가 만든 그 세계관과는 별개로 20세기 폭스가 제작을 해 왔는데 3편 제작에 발동이 걸릴 즈음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간 20세기 폭스가 독자적으로 제작해왔던 모든 마블 코믹스 원작 영화들, 엑스맨 시리즈, 판타스틱 4 등이 모두 MCU에 편입될 예정인데 그 신호탄이 이번 작품 데드풀과 울버린입니다.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 영화는 데드풀 시리즈 세 번째 영화이긴 한데 데드풀 3는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데드풀 네 번째 영화가 만약 나온다면 제목은 데드풀 3가 될 것인지 좀 혼란스럽네요. 이런 혼란을 안겨다 준 이 감독은 과연 누구냐?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 리얼 스틸, 애덤 프로젝트 등을 연출했던 숀 레비 감독입니다. 여담이긴 합니다만 박물관이 살아있다 1편 공식 제목에는 느낌표도 붙어 있습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느낌표. 이 정말 초월 번역이죠. 1편이 2006년 국내 개봉했을 때는 무려 424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제목 자체가 뭔가 되게 교육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족 단위 관객들이 정말 많이 관람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편은 197만, 3편은 110만으로 소소하게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시리즈도 그렇고 리얼 스틸, 애덤 프로젝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관람가 혹은 가족 모두가 볼 수 있는 영화 등을 숀 레비 감독은 그간 연출을 해왔죠. 그래서 데드풀 3편 연출을 숀 레비 감독이 맡는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우려가 좀 많았어요. 액션도 그렇고 대사도 다 저세상 수위인데 가족 영화 위주로 연출해온 감독이 과연 잘할 수 있겠냐. 그래서 세간에서는 타이틀롤 역할에 제작자의 각본가이기도 한 데드풀 프로젝트의 실질적 수장 라이언 레이놀즈가 자기랑 친한 감독 바지로 앉힌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럼 출연 배우로는 통신사랑 주류사업, 축구구단주, 흥행에 한껏 물오른 제작자 겸 영화 배우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맹렬하게 활동 중인 라이언 레이놀즈 배우, 맨 오브 맨, 맨중맨,
내한 당시 인터뷰에서 정말 이런 별명이 있는 거냐, 나 온다고 급하게 만든 게 아니라 진짜로 있는 거냐 하며 진지하게 묻더니 진짜란 사실에 감격을 금치 못했던 약하지 않은 남자, 내가 죽으면 하늘에서 가슴 잘린 닭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 거다 라고 말한 휴 잭맨 배우. 그 외에 이게 카메오가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다 밝힐 수는 없고, 아니다. 웨슬리 스나이프스 나오고요. 채닝 테이텀 나오고요. 제니퍼 가너 나오고요. 그리고 크리스 에반스 나옵니다. 예고편 공개됐을 때 화제를 모은 레이디 데드풀 역할은 라이언 레이놀즈 부인인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맡았다고 합니다. 속 시원하다. 일단 이렇게 털고 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마블 팬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영화 또한 멀티버스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지구 213호, 지구 413호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은 영화 로건에서 마지막에 로건이 장엄하게 사망을 하고 딸인 로라가 로건을 묻어주잖아요. 그 묘를 데드풀이 파묘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왜 파묘를 하느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앞으로 돌려야 하는데, 데드풀은 데드풀 2 이후로 여자친구 바네사와 좀 헤어질 위기에 놓입니다. 매사에 좀 장난기가 심하고 언제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여친 입장에선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죠. 데드풀은 그럼 내가 장난기도 좀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2편에서 조시 브롤린이 맡았던 케이블, 이 주고 간 그 타임머신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아는 그 어벤져스가 있는 우주로 가서 어벤져스가 되려고 면접을 봅니다. 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면접관이 해피 호건, 토니 스타크 비서죠. 면접을 보는데 바로 광탈을 합니다. 왜냐면은 데드풀은 어벤져스라는 타이틀, 내가 이런 명함 하나 파면은 여친도 나를 되게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소원해진 관계도 회복이 될 거야 라는 의도로 어벤져스의 면접을 보러 온 거잖아요. 이에 대해 어벤져스는 당신처럼 타이틀을 얻기 위한 영웅들이 모이는 단체가 아니라 남들을 돕기 위한 영웅들이 모여있는 단체다. 어벤져스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고 영웅적인 행동을 하면 어련히 따라오는 약간 칭호 같은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결국 원래 살던 지구로 돌아오고 6년이 지나서 한 2024년쯤 돼가지고 데드풀은 바네사랑도 헤어졌어요. 이제 피터와 함께 평범한 중고차 딜러로 살아갑니다. 집에 왔는데 친구들, 그리고 친구로 지내기로 한 바네사 등이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래, 인생 별거 있나?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좋은 인생이지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똑 노크합니다. 열어보니 TVA 요원들이에요. TVA는 뭐냐? 드라마 로키에 첫 등장했던 시간 변동 관리국인데 평행 우주 관리하고 일 터지면 조율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관리국 요원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데드풀을 자기네 사무실로 끌고 갑니다. 데드풀이 깨어나니까 자기 앞에 시간 관리국 직원, 좀 부서장인 것 같아요. 패러독스라는 인물이 앉아 있어요. 날 왜 불렀냐 하니까 예전부터 저희 시간관리국 윗분들이 당신 데드풀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당신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하려고 불렀어요. 그 어벤져스에서 떨어지셨죠? 이 미래에 당신이 어벤져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데드풀은 신나요. 그러면서 막 자기 근무 조건을 말합니다. 근데 나는 친구들이랑도 시간을 보내야 돼가지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패러독스가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우주의 시간선은 곧 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각 시간선마다 주요 인물이라고 있는데 데드풀 시간선 속 주요 인물은 로건, 울버린인데 걔가 죽었대요. 그래서 망할 운명이다. 근데 이 패러독스가 어차피 망할 운명인데 원래는 그냥 몇천 년씩 더 가면서 자연적으로 그 시간선이 소멸하게 둬야 되는데 우리한테 타임 리퍼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게 안락사 기계인 거예요. 이걸로 내가 72시간 후에 당신의 시간선을 안락사 시키려고 한다. 데드풀 당신 그러면 당신 시간선으로 돌아가서 72시간 뒤에 소멸할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꿈에도 그리던 그 중요한 인물, 이 되기 위한 교두보, 어벤져스에 합류할 거예요? 라고 물어요. 당연히 데드풀은 내 시간선 망하게 둘 수 없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 소멸하게 놔둘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패러독스로부터 무슨 뭐 소형 타임머신? 비스무리한 걸 뺏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시간선에서 죽어버린 울버린을 대체할 울버린을 찾아서 이 우주 저 우주로 뛰어듭니다. 그 우주 중에 하나가 오프닝 장면 속 영화 로건 속 울버린을 만나러 간 거죠. 당연히 그 로건은 죽었고 아다만티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다시 이곳저곳 여정을 떠나는데 여기서 온갖 울버린을 만납니다. 외형은 전부 휴잭맨인데 누구는 원작 설정 그대로 이 160 단신 울버린이에요. 아, 거기서 빵 터졌네. 그리고 카우보이 울버린도 나오고 뭐 흰색 턱시도 입은 울버린도 나오고 X자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매달린 울버린 등도 나옵니다. 아마 원작 코믹스 팬들이라면 환장할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한국은 마블 원작 자체에 대한 수요는 그닥 높지 않아서 뭐 여튼 그러다가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울버린, 난닝구의 청바지바람으로 진짜 죽이는 새끈한 모터사이클을 수리하고 있는 울버린을 만납니다. 아, 내가 찾던 울버린 여기 있네 하면서 너 내 동료가 되라 라고 하는데 휴잭맨이 아니에요. 슈퍼맨 역할을 맡았던 헨리 카빌이 울버린으로 나옵니다. 전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검색해서 알았는데 그 정도로 좀 알아보기가 전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머리 스타일도 한껏 울버린처럼 해놨고 털도 북실북실 해가지고 몰랐어요. 헨리 카빌인지. 그래서 데드풀이 얘는 안 되는데 너는 나오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이제 다음 우주로 향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의 울버린이 술집에서 술을 연거푸 마시고 있어요. 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아는 울버린의 모습이긴 하죠. 워낙 바에서 술 한잔하는 모습 자주 나오니까 울버린이. 근데 술집 주인이 너 이거 먹고 이제 꺼져. 여기서 더 이상 술을 못 팔아. 근데 뭐 네가 어딜 가든 누가 받아주긴 하겠냐? 아무도 당신 환영 안 해 라고 말합니다. 좀 의미심장하죠. 이 세계관에서 울버린은 좀 여러모로 찬밥 신세인 것 같은데 뭐 데드풀이 이거 뭐 신경 쓸 바입니까? 형씨 저기 좀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는데 협조 좀 하지 라고 합니다. 울버린이 너 뭔데 야 꺼져 하면서 저항을 하려고 하는데 술에 쩔어가지고 그냥 쓰러져요. 옳다쿠나 하고 이제 데드풀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웬일로 울버린이 원작 속에 노란 수트를 속에 입고 있어요. 원래 울버린은 영화 엑스맨 시리즈 때도 촌스러운 유니폼 난 입기 싫어 하다가 나중에는 툴툴거리면서 결국엔 유니폼을 뭐 걸치고는 하긴 했는데 그때도 다 원작 속 바로 그 노란색 쫄쫄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는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풀이 울버린을 데리고 패러독스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자 패러독스가 아니 하필 데려와도 얘를 데려오면 어떡하냐 이 최악의 로건 최악의 울버린을 데려오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패러독스가 야 데드풀 넌 어차피 뭘 해봤자 니네 세계는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연중에 타임 리퍼로 이미 멸망이 확정된 시간선을 임의로 안락사시킬 것이다가 시간관리국의 방침이 아니라 패러독스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끼 봐라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는데 패러독스가 잔꾀를 부려가지고 데드풀과 이제 술에서 깨어나가지고 저항하려는 울버린을 보이드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녹음 사정으로 녹음실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 음질과 볼륨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또 다른 우주인 보이드로 왔습니다. 이 황량한 동네에 떨어진 울버린은 빡친 나머지 데드풀과 한따까리 합니다. 그래서 데드풀의 목을 자르려고 하는데 데드풀이 야야야 TBA로 돌아만 가면 거기서 시간 막 조정하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 과거를 좀 좋게 바꿀 수 있어. 더 이상 그런 푸대접 안 받을 수 있게 네가 좀 원하는 대로 과거를 바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거기에 울버린이 솔깃한데 할 때쯤에 매드맥스풍 차량을 탄 깽단 같은 애들이 오는데 참고로 시온 레비 감독이 류승환 감독과 시네21 유튜브 채널에서 나눈 인터뷰를 보니까 매드맥스풍 차량, 그러니까 앞에 바이크가 한 4대 정도 있고 그 바이크들을 마치 말인 것 마냥 모는 그 차량. 처음에 숀 레비 감독이 자기 제작진들과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쾌재를 불렀대요. 야 이런 거는 정말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퓨리오사 매드맥스사가 예고편이 공개되고 그걸 본 다음에 좌절을 했다고 합니다. 좌지 밀러 저 영감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감독을 하셔가지고 후배들의 아이디어를 자꾸 이렇게 먼저 선수 치실 건지 진짜 너무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류승환 감독이 약간 농담을 하더라고요.
여튼 그런 차량을 타고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카산드라 노바의 수하들이에요. 카산드라 노바가 이제 이 영화의 빌런인데, 카산드라 노바는 어떤 인물이냐? 엑스맨 시리즈에서 비둘기파의 수장이죠. 빠박이 프로페서 X의 쌍둥이로 똑같이 염력을 쓸 수 있고요. 손가락을 타인의 머릿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좀 기괴해요. 이때 집어넣어서 그 인물의 시면을 들여다보면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쌍둥이인 프로페서 X랑 좀 비슷하죠. 이 능력으로 보이드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여기는 보이드라는 동네고 카산드라 노바라는 애가 여기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걔가 언제부터 어떻게 지배를 하게 됐고 얘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줄줄이 늘어놓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크리스 에반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에반스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가운 같은 걸 뒤집어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속에는 푸르딩딩한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야, 캡틴 아메리카를 이렇게 갖다 쓰는구나. 뭐 예전에 시온 레비 감독이 연출하고 라이언 레이놀즈가 주연을 맡았던 프리가이에서도 크리스 에반스가 카메오로 출연을 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그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로 나오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2000년대 초중반에 개봉했던 판타스틱 4 휴먼 토치, 그러니까 불맨 역할로 나옵니다. 크리스 에반스가 처음으로 슈퍼히어로 역할을 맡았던 게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바로 그 역할이었죠. 휴먼 토치.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어찌저찌 카산드라 노바 앞에 데드풀과 울버린이 끌려오게 됩니다. 보이드라는 세계에서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카산드라의 부하가 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무슨 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괴물의 먹잇감이 되거나, 부하가 되면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보이드라는 우주에는 워낙 다채로운 우주에서 별의별 슈퍼히어로들이 그동안 떨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페서 X도 몇 차례 왔다고 합니다. 여기 우주 저기 우주 프로페서 X들도 다 왔어요. 그런데 뭐 이처럼 프로페서 X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온 히어로들이 있다 보니까 카산드라가 봤을 때는 얜 이용 가치가 있다, 혹은 우리 이미 너 있어 라고 하면은 가차없이 죽이는 거죠. 프로페서 X도 뭐 본인의 쌍둥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뭐 이미 여러 차례 프로페서 X가 왔으니까 도륙을 냈다고 합니다. 울버린에게 되게 큰 호기심을 느껴요. 왜냐면은 자기 쌍둥이인 프로페서 X가 어느 우주건 간에 울버린을 되게 아껴했고 사실상 자기 아들로서 생각을 했으니까 너 참 흥미로운 존재인 것 같아 해가지고 너 내 부하가 되라 라고 하는데, 울버린이 당연히 조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데드풀이 온갖 욕지거리 섞어가면서 막 조롱을 해요. 야, 저거 하나 못 고시냐? 야, 네가 그래놓고서는 보이드의 왕이야? 이런 식으로 막 성희롱을 섞어가면서 농담을 하니까 카산드라가 야, 됐다 하면서 쟤네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과연 데드풀과 울버린은 자신의 우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웨슬리 스나이프스, 제니퍼 가너, 그리고 채닝 테이텀은 도대체 언제 어떤 역할로 등장할까요? 웨슬리 스나이프스나 제니퍼 가너는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채닝 테이텀은 어떤 역할일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휴잭맨표 울버린은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영영 안녕일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데드풀과 울버린 간의 캐릭터로서 케미가 참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팬들이 데드풀과 울버린 버디무비 찍어주세요 라고 할 때 본질은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잭맨이 실제로 친하니까 성사 가능하지 않냐, 둘이 같이 한 스크린에서 데드풀과 울버린으로 호흡 맞추던 거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는 좀 더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태양은 없다 이후로 이정재, 정우성 두 배우에게 인터뷰할 때마다 두 분이서 같이 한 스크린에서 연기하는 모습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랑 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는 실제로는 원작에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데드풀과 울버린이 자주 쿵짝쿵짝 하는지, 뭐 근데 마블 역사가 워낙 길고 별별 시리즈가 다 나왔으니까 데드풀과 울버린이 엮인 에피소드도 찾아보면 많긴 하겠죠. 그럼에도 실제로 찐친인 두 배우가 한 무대에 서는 걸 보길 바랬던 마음이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작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냥 둘이서 만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혹은 이런 정말 역대급 콜라보레이션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중 그냥 그저 그런 영화 한 편으로 끝나면 안 될 텐데 와 같은 마음이 좀 컸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버디 무비로서, 캐릭터 성격으로서 되게 잘 어울려요, 서로가. 스토리도 둘의 케미를 좀
부각시키고 그 둘의 케미가 어떠한 시너지를 이끌어내는지 쪽으로 많이 다뤄졌고요. 울버린은 비록 우리가 알던 울버린과는 다른 우주에서 오긴 했지만 거기서도 거진 200년간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캐릭터로 나옵니다. 또 울버린이 가지고 있는 핵심 정서가 나랑 친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그러니 울버린은 그동안 사람들을 되게 밀어내기에 바빴잖아요. 그래서 성질은 자연스럽게 고약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 과묵해지고 이런 컨셉이 여기서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데드풀은 뭐 아시다시피 촉새잖아요. 시종일관 떠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놈은 계속 떠들고 한 놈은 닥치라고 하고 이러니까 티키타카가 좋아요. 그러다가 울버린이 이놈 닥치게 만들려고 팩트 폭격을 막 합니다. 너는 인간이 이렇고 네가 왜 그런 줄 알아? 라는 식으로 막 팩트 폭격을 하니까 데드풀이 긁혀가지고 둘이 또 한따까리 하고 전형적인 버디무비랑 비슷하죠.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러면서 막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나중엔 악을 물리치는. 공교롭게도 따지고 보면 울버린이랑 데드풀이 겹치는 지점이 은근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크게 겹치는 건 둘의 능력이 똑같다는 거죠. 힐링 팩터. 어떤 상처를 입어도 금세 회복된다는 그 능력이 일단 같고 또 무기도 울버린은 클로를 쓰고 데드풀은 총을 쓸 때도 간혹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쌍검을 막 휘두르면서 적의 목을 베는 게 시그니처 액션으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근접전 위주의 액션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울버린의 핵심 정서도 데드풀이 어느 정도는 갖고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난 다 잃었다. 왜냐면 2편에서 바네사를 잃어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3편에서도 내가 만약에 내 우주를 구하지 못하면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이게 다 날아가는 거니까 이런 점들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버디무비로서의 재미가 확실히 있구나. 원작에서 둘의 케미가 어땠는진 몰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데드풀, 영화 속 데드풀 그리고 영화 속 울버린의 이미지들을 정말 잘 합쳐서 이 영화 한 편에 버무려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보는 내내 재밌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소름 돋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보는 내내 이 폭스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폭스 시절 마블 카메오들이 나오는데 야 이게 어벤져스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누가 나오게 될까라는 기대감을 영화 보는 내내 갖게 돼요. 진짜 크리스 에반스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고 설령 크리스 에반스가 나온다고 해도 당연히 캡틴 아메리카로 나오지 휴먼 토치는 이제 기억 저편에 가 있으니 진짜 제 기억 속 보이드에 휴먼 토치가 가 있으니까 진짜 예상을 못했는데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 에반스가 딱 자세를 취하고 데드풀이 옆에서 오 그거 하려나 봐 그거 어벤져스 어셈블 하려나 봐 라고 하는데 크리스 에반스가 정확한 대사가 뭐였죠? 플레이먼이었나요? 불 붙어라 뭐 이거죠. 그거를 딱 하는데 저 마시고 있던 커피를 뿜었어요. 제가 극장에서 뭘 마시다가 혹은 뭘 먹다가 뿜었던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기대감이 막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누가 또 나올까? 야 크리스 에반스까지 나왔으면 뭐 진짜 뭐 로다주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대충 뒤에 20세기 폭스가 잔해로 남아있고 하니까 20세기 폭스 위주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또 모르잖아요 누가 나올지. 그러면서 이제 맞아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웨슬리 스나이프스랑 제니퍼 가너가 각각 블레이드랑 엘렉트라로 나올 때는 야 너무 반갑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두 사람도 대단하다. 지금까지 저렇게 관리를 열심히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갬빗이 채닝 테이텀이 맡은 갬빗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엑스맨 오리지널 울버린 탄생인가요? 그 제목도 뭐 이상해. 하여튼 그 작품에 갬빗이란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채닝 테이텀이 아니거든요. 채닝 테이텀 버전이 원래는 데드풀과 함께 공동 제작되려고 했다가 뭐 이래저래 가지고 엎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엑스맨 탄생 울버린 그 시리즈에서 갬빗을 맡았던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좀 섭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이 테일러 키치였나? 근데 섭할 것도 없는 게 엑스맨 이후로 무슨 배경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작 규모가 어마무시한 블록버스터 단독 주인공 역할을 연달아 맡았어요. 근데도 누군지 모르시겠죠? 어마무시한 제작비? 그런 영화가 어디 한두 편인가 싶으실 텐데 아닙니다. 정말 역대급 제작비를 들였는데 폭망한 블록버스터에 연달아 나왔어요. 하나는 그 유명한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큰 실패를 기록한 영화 탑3에 들어간다는 존 카터, 바숨전쟁의 서막, 제작비만 2억 5천만 불, 한화로 3천억 원 넘게 들어갔는데
당시 디즈니가 2억 불 넘는 적자를 기록해가지고 디즈니 회장, 당시 회장이 사임했다고 합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평이에요. 별게 없어요. 주인공도 매력이 없고 캐릭터도 그렇고 솔직히 배우도 좀 매력이 없어요. 참 오늘 에피소드랑 또 이 존 카터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게 존 카터가 폭망을 하고 2개월 후에 어벤져스가 개봉을 했습니다. 어벤져스 1편. 그래서 디즈니가 간신히 적자를 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봉한 블록버스터 배틀쉽. 하스브로의 게임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만든 시리즈인데 얘도 그러니까 존 카터도 그렇고 둘 다 제작사들이 차기 프랜차이즈로 꼽았던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 카터 같은 경우는 디즈니가 캐리비안의 해적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니까 그때만 해도 마블은 태동기였고 점점 잘 되고 있네? 좋아 했던 때였고 캐리비안의 해적은 이미 뭐 명실상부 최고의 프랜차이즈였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캐리비안의 해적만 만들 수는 없고 조니뎁도 늙어가고 조니뎁의 출연료도 너무나도 비싸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계속해서 다른 시리즈들을 연구를 하는데 그 출발점이 존 카터였던 거죠. 근데 망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외도를 하죠. 뭐 정글 크루즈 같은 것도 만들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캐리비안의 해적 계속 만드는 거 아닙니까? 원래 3편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4편 나오고 5편 나오고 뭐 6편 지금도 나오네 마네 하는데 여튼 배틀쉽도 하스브로를 원작으로 한 거니까 트랜스포머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하스브로 세계관을 좀 넓혀보자. G.I. 조는 뭐 고만고만한 성적을 거뒀으니 해서 제작비 2억 달러 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망했죠. 이렇듯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 후로는 이 배우가 블록버스터 영화에는 뭐 조연으로도 출연을 못하고요. 주로 잔잔한 영화들 위주로 많이 나오고 요즘은 드라마 쪽에서 얼굴을 비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채닝 테이텀 갬빗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됐다면 이랬을 것이다. 이런 이미지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데려온 것 같아요. 헤드기어가 좀 꽉 끼는 것 같던데 갬빗표 액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카드 막 평평 날려가지고 상대방을 처리하는 그 모습은 신선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고 근데 아마 단독 시리즈가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이런 깜짝 카메오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누가 또 나올까? 이 사람 나올까? 저 사람 나올까? 할리베리 나오나? 방탄소년단 RM이 아직 랩몬스터이던 시절에 아마도 관계자가 부탁해서 억지로 찍은 추천 동영상이 아직도 네이버 영화 소개란에 남아있고 이동진 평론가가 슈퍼히어로 장르의 밑바닥이라는 평을 남긴 2015년 개봉작 판타스틱 4 멤버들도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마이클 B 조던도 나와가지고 휴먼 토치 누가 더 나은지 대결하나?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면서 봤는데 더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즐겁더라고요. 보는 내내. 그때 그 사람들이 딱 나와가지고 추억의 액션을 박력 넘치는 모습들로 보여주니까 물론 뭐 대역을 없지 않아 쓰긴 했겠습니다만 보는 내내 흡족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담인데 데드풀이 엘렉트라한테 데어데블 관련 드립을 치잖아요. 저는 사실 배트맨 드립 칠 줄 알았거든요. 벤 애플렉이 배트맨도 맡았으니까 그 드립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반가운 얼굴 스탠리 옹이 간판으로 출연을 하시죠. 그 부분은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스탠리 옹이 작고하신 이후에 그동안 MCU 영화에서는 스탠리를 어떤 식으로든 뭐 끼워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AI로 무슨 뭐 CG 캐릭터로 살려내라가 아니라 이런 데드풀 방식처럼 주변 배경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동안 얘네들은 이런 거 안 하다가 아니 어떻게 보면 서자잖아요. MCU 직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데드풀이. 서자가 오히려 더 아버지를 챙기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이러니까 서자들이 다 왕이 되는 거고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처음에는 솔직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곱씹을수록 그래 이건 좋은 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울버린을 데려왔잖아요. 그래 차라리 뱅뱅 돌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울버린을 데려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로건 화끈하게 건드려가지고 딱 깔끔하게 데려왔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 게 최선은 아닐지라도 완벽한 차선책인 건 부인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프로젝트가 처음 라이언 레이놀즈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됐을 때 라이언 레이놀즈랑 휴 잭맨 두 배우가 공언을 했어요. 로건은 건드리지 않는다. 로건은 로건대로 끝난 거고 우린 우리만의 얘기를 할 거다 라고 했고 감독이 내 안에서 인터뷰를 할 때도
로건은 정말 장엄하고 숭고한 작품이고 그것을 건드리려는 마음은 1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물론 저는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충분히 그런 캐릭터들에 대한 존중심을 표현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엔딩 크레딧에서 폭스의 지난 20년간 마블 관련 영화들 비하인드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헌신을 해왔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이게 다 예우를 갖춘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로건 예우요? 네, 다 뻥이었고요. 조까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정면 돌파죠. 뭐 사실 로건을 너무 정말 감격스럽게 본 제 입장에서는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로건이야말로 그동안 히어로 영화가 도달하지 못했던 부분을 배우 휴잭맨의 역사와 함께 도달해낸 장엄한 대서사시다라는 평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극찬이 일반적인 정말 보기 드문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 팬 입장에서는 로건은 로건대로 놔뒀으면 좋겠죠. 근데 기왕 울버린을 데려오기로 한 이상 또 팬들이 울버린을 데려와 달라고 막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저도 뭐 그런 영화 한 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제 아무리 정교한 회칼이어도 영화 로건 안 건드리고 울버린 얘기 못하죠. 멀티버스라도 일단 한 번은 털고는 가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막 설정 돌려막고 아닙니다. 저희 로건 건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은 멀티버스에 뭐 이러저러한 설정이 있는데 그 설정 중에 이러저러한 걸 저희가 또 차용을 해가지고 이 로건은 그 로건과 다르고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설명할 바에는 그냥 로건 뭐 건드렸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뭐 니들이 야 휴잭맨 불러오래며 그래서 만들었잖아. 닥치고 봐 이 새끼들아 하면서 막 시작을 하는데 이 뻔뻔한 돌파가 그나마 낫죠. 그것도 오프닝에 바로 털고 가지 않습니까? 막 후반부 들어가지고 터는 것도 아니고 오프닝 시작하자마자 우리 로건 건드릴 거임 하면서 딱 가버리니까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로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휴잭맨 배우의 역사를 말했는데 휴잭맨 배우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주름이 되게 깊게 패여 있는데 깊게 패인 주름만큼 배우 휴잭맨의 풍미도 더욱 짙어진 것 같아요. 그 초원에 무릎 꿇고 나 때문에 내 우주에 있던 엑스맨들이 다 죽었다. 내가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나는 그들에게 도움이 못 됐다. 난 아무것도 안 했다. 내가 이 세상을 망친 거야. 자괴감에 빠져서 넉나간 표정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장면 아마 고려를 했을 거예요. 이런저런 카메오들 데려다가 플래시백으로 찍을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할리베리 배우라든지 최소한의 뭐 팜케 안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그들이 좀 희생당하는 모습, 물론 뭐 그런 식으로 그들을 카메오 쓰는 것은 좀 옳지 않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냥 표정 하나로 다 설명합니다. 그 표정 하나가 서사고 휴잭맨의 떨리는 목소리가 감정선이니까 역시 저는 로건 끝났을 때 최소 오스카 나무주연상 후보로는 휴잭맨이 올라갔어야 된다. 로건으로. 엔드게임이었나요? 끝날 때쯤 디즈니 측에서 로다주를 나무주연상 후보로 오스카 노미네이트 시키려고 했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로건이 오스카에 노미네이트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휴잭맨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휴잭맨과 울버린과 휴잭맨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단순히 뭐 섹시하고 야성적이고 길들일 수 없는 배드에스 캐릭터를 뭐 너무나도 멋지게 그려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울버린이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 그 되게 연약한 속마음을 휴잭맨이 그동안 다채로운 면모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잭맨이 로건으로 오스카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오스카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서 뭐라도 받았으면은 엑스맨 시리즈로 또 못 나왔으려나? 아니죠. 뭐 호아킨 피닉스도 조커로 나무주연상 탔는데 조커2 이제 곧 나오지 않습니까? 뭐든 가능하긴 한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 점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좀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그건 아쉬운 점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좋았던 점은 드디어 마블이 자기 반성을 했어요. 이놈들이 그나마 정신을 차렸습니다. 데드풀의 입을 빌리긴 했지만 데드풀이 패러독스 처음 만났을 때 패러독스가 막 뭐 TVA 관해가지고 뭐라고 떠드니까 야 3편까지 왔는데 또 설정 추가야? 장난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리즈물을 보는 팬들의 마음을 대변한 거지 않습니까? 뭐 또 3편까지 나왔는데 설명하고 앉아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또 속 시원하게 긁어주고 거기서 일단 시동 걸더니 대놓고 야 멀티버스 망했잖아. 관객들 지치잖아. 야 모르냐? 라고 할 때는 좀 속이 많이 시원하더라고요. 이거를 결국에는 마블 스튜디오 총괄 사장인 케빈 파이기가 컨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본과 이 장면을. 이제서라도 좀 반성을 해서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멀티버스 활용은 할 거잖아요. 그죠?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가 앞서 숀 레비 감독 언급할 때 좀 우려되는 지점이 많았지만 영화를 보니까 그 우려에 대해서 제가 괜한 생각을 했다. 죄송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려했던 지점은 숀 레비 감독이 그동안 가족 영화 위주로만 찍어왔으니까 이런 히어로물에 어울릴까 싶은데 이 영화는 뭐 19금 딱지를 달고 있긴 합니다만 가족 영화예요. 결국 내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혹은 내 가족을 내가 망가뜨렸다라는 원죄에 대한 참회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울버린에게는 엑스맨이 곧 가족이었으니까 그렇게 입기 싫어하던 노란 쫄쫄이마저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내 스스로를 갉아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늘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 노란 쫄쫄이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데드풀과 협조를 하는 거고, 데드풀도 예고편에도 나오지만 사진 한 장 보여주면서 이 사진 속 9명이 내 가족이고 내 우주고 내 전부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한 두 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뭐 엑스맨에서는 뭐 정설이지 않습니까? 아빠는 프로페서 X고 집 나간 첫째 아들. 근데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 신경 쓰는 못난 놈이 바로 로건이지 않습니까? 뭐 숀 레비 감독 인터뷰를 보니 라이언 레이놀즈가 와가지고 네가 데드풀과 울버린 프로젝트 안 맡아주면 나는 이 영화 안 찍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참을 수 없지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라이언 레이놀즈가 왜 제안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확실히 유혈이 낭자하는 가운데에서도 가족의 품이라는 게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뭐 엄청 뜨겁고 무슨 뭐 감격적이고 매일같이 막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두런두런 모여가지고 오늘 하루 어땠어 하면서 뭐 차 한 잔 마시고 뭐 맥주 한 잔 하고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그 두런두런, 우리나라 문화로 따지면은 그 된장찌개 하나 놓고 온 가족이 숟가락 된장찌개에다 푹푹 담가 먹는 그런 것들을 숀 레비가 약간 미국식으로 연출을 해냈는데 그 부분에서 확실히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서 숀 레비 감독을 왜 데려왔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데드풀을 3편까지 자꾸 데드풀 3편이라고 하네요. 데드풀과 울버린인데 여튼 시리즈를 3번째까지 걸쳐서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라이언 레이놀즈가 참 고생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소리로만 감정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제가 앞서 두 버디 무비물로서 이 영화의 성격을 설명하다가 로건이 데드풀에게 막 뭐 팩트 폭격을 하니까 데드풀이 한 3초간 정적을 해요. 그 표정이 어떨 줄 대충 짐작은 하죠. 근데 배우도 본인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가면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낼까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목소리로서 그리고 사소한 몸동작으로서 라이언 레이놀즈가 다 표현을 해내가지고 여러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 감정선을 전달하는데 정말 많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겠구나, 그리고 이게 먹혔구나 라는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승환 감독과 숀 레비 감독이 나눈 인터뷰 보니까 류승환 감독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이 영화 동시녹음이냐? 아니면 특히 라이언 레이놀즈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 후시녹음이냐? 왜냐면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숀 레비 감독 말이 이번 3편에서 장비를 하나 개발을 했대요. 가면 안에다가 마이크를 집어넣고 그 마이크 선을 이제 뒤쪽으로, 뒤통수 쪽으로 빼가지고 수트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그 데드풀이 차고 나오는 탄창 주머니 있잖아요. 거기다가 마이크 뭐 배터리팩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신기? 그거를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동시녹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가 감정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수월했겠죠. 만약에 다 후시녹음이었으면은 현장에서 따로 하고 내가 지금 어떤 표정 짓는지도 모른 채 스튜디오에서 또 연기해야 하는데, 여튼 이런 기술적인 도움이 또 라이언 레이놀즈의 목소리 연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큰 또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야, 이거 진짜 디즈니 영화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담배 피는 장면이 없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데드풀의 룸메이트 할머니가 우리 뭐 보약 한 사발 할까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보약 은어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나왔으니까 말을 다 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디즈니가 거의 15년 전부터 앞으로 우리가 제작하는 영화에는 흡연 장면 일체 없을 거다라고 하더니 당장 데드풀 2편인가요? 데드풀이 담배 한 보금 쭉 빨면서 시작을 하고 또 울버린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시가잖아요. 시가 피는 장면도 없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 기억이 틀렸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앞에 낭만은 정녕 유지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에서 울버린이 등장을 하고 울버린이 무슨 활약을 할 때마다 데드풀이 옆에서 그러잖아요. 이 양반 이거 울버린 90살까지 할 거야. 디즈니가 계속해서 부려먹을 걸,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프랜차이즈들은 돈 된다고 하면은 마를 때까지 정말 속편을 계속해서 내니까 그런 풍토를 돌려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드립을 주구장창 치고 거기다가 얼마 전에 마블이 밝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마블이 뮤턴트 유니버스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한 것도 그렇고, 구심점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드풀까지는 뭐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휴잭맨표 울버린까지 계속 갖다 쓰는 것 같은 뉘앙스를 보이니까 그 부분이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이번 영화에서 울버린, 그러니까 휴잭맨표 울버린은 영영 퇴장할 줄 알았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데드풀은 그래 뭐 주인공이니까 살아남아도 휴잭맨표 울버린이 희생을 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자기 우주로 돌아가서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 휴잭맨 계속 쓸 거예요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폭스에 대한 헌사처럼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마치 마블이 이제 이 차량은 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폭스는 우리 겁니다, 이 울버린은 저희가 계속 쓸 겁니다 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숭고한 결말, 이게 참 다 날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디 저의 이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휴잭맨은 더 이상 울버린을 연기하지 않는다, 울버린에서 평생 은퇴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좀 나와주길 바라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아니 근데 이미 멀티버스를 통해서 캐릭터들 간의 이별을 멋지게 그려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를 보면은 가오갤이 활동하는 우주의 가모라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버스에 있는 다른 가모라가 오지 않습니까? 와서 같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중에는 그 가모라는 자기가 원래 있던 우주로 돌아가잖아요. 본인의 깽단하고 해우를 하면서 맥주 한 잔 쫙 들이키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깔끔하게 딱 끝내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되게 아름다웠고 멋있었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울적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내줄 사람은 보내줘야지 하는 가오갤 멤버들의 모습이 참 멋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이런 모범 사례가 있는데 계속해서 휴잭맨표 울버린을 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니까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야, 나 데드풀이야. 그리고 이 영화 데드풀이잖아 인마, 뭘 바래? 약간 이런 식으로 퉁치는 게 2편에 이어서 데드풀과 울버린에서도 좀 너무 심합니다. 특히 결말 부분에서의 마돈나 음악 깔리고 데드풀과 울버린이 나왔는데 이렇게 퇴장할 순 없지 하면서 살아 돌아오는 그 장면은 솔직히 좀 많이 짜쳤거든요. 좀 많이 물리고 지치고 자기적이고 고민이 없어 보여요. 데드풀 2편에서 극 전개상 구멍이나 극적 긴장감이 되게 싱겁게 해소됐을 때 데드풀이 관객을 향해서 이 영화 각본이 왜 이따위야? 뭐 이런 식의 대사를 날려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제4의 벽을 훌쩍 뛰어넘은 것 같아서 통쾌했죠. 데드풀 1편에서도 그랬고 데드풀 2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원작 캐릭터의 특성을 영화에 되게 절묘하게 녹여냈구나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문제는 데드풀 2편에서 이 영화 각본이 왜 이따위야 식의 대사가 최소 2번 이상 나오거든요. 같은 대사를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영화 얼개가 헐겁다는 자기 고백처럼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대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게, 야, 너네도 이 맛에 데드풀 보잖아, 이거잖아요. 영화에 대한 자신감으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전개상 구멍은 이런 대사 몇 줄로 퉁쳐도 괜찮잖아 라는 식으로도 느껴진다는 거죠. 거부감이 아예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히어로 장르 문법에서 데드풀이 자꾸만 제4의 벽을 뛰어넘는 시도는 정말 보기 드문 문법인 건 맞죠. 다만 각본의 완성도마저 힐난하는 데드풀의 모습은 저는 무책임하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이 편의 케이블이 별로 좋은 반응을 못 얻었다라는 대사가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데드풀의 입을 빌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야, 데드풀이잖아. 야,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돌아온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퉁치려고 하니까 이건 좀 너무 짜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저는 둘이 카산드라 노바의 음모를 막고 뭐 이래저래 회복돼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대사 한 줄로 뚝, 그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아무래도 역전의 용사들이 많이들 나오니까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 비교를 하시던데, 저는 스파이더맨 때가 더 설렜던 것 같아요. 시리즈를 3편, 2편씩 이어갔던 전 주인공들이 한꺼번에 등장을 해가지고 똑같은 액션을 펼치면서 의기투합하는 그 모습에서 더 뭉클함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반박시 여러분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 말도 맞고요. 네. 스파이더맨 시리즈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서 또 거론되는 것이 데드풀과 울버린이 마블의 구세주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시잖아요. 왜냐면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데드풀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마블의 지서스다, 내가 MJ다, 내가 마블의 메시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정말 마블의 구세주가 될 것인가 라는 식으로 뭐 농반 진반으로 얘기들을 하시던데, 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쎄요입니다. 왜냐하면 MCU만 해도 거진 20년 가까운 역사를 축적한 시리즈가 되어버렸어요. 어벤져스 1편 개봉했을 때도 아이언맨 1편이니 퍼스트 어벤져니 토르 천둥의 신이니 이거 언제 다 보냐라는 마블 입문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편수가 월등히 적긴 했지만 그래도 7, 8편 됐거든요. 그래도 다 보고 어벤져스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다 무시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벤져스부터 보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아이언맨, 퍼스트 어벤져, 토르 천둥의 신 등이 상업적으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둘 만큼 흥행 성적이 좋았고, 이를 기반으로 마블이 트렌드의 중심에 섰기 때문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블이 과연 트렌드의 중심, 뭐 영화 트렌드로 좁혀도 슈퍼히어로물이 트렌드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잖아요. 지금 트렌드의 중심은 뭐 마라탕후루 챌린지 아닙니까? 뭐 탕탕 후루후루. 아, 이것도 옛말인가요? 요즘은 삐끼삐끼 챌린지. 그거잖아요. 예, 농담이었고요. 트렌드의 중심에서 멀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리한 문어발식 외연 확장으로 인해서 마블 입문자들 수가 월등히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산토끼는 이제 예전역에 관심을 꺾고 집토끼마저 쏟아지는 컨텐츠 받아들이기 바빠졌으니까 지치게 돼가지고 떠나게 된 거죠. 제가 딱 그래요. 영화는 그래도 개봉하면 뭐 챙겨서 보려고는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마저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드라마들까지 막 쏟아져서 나와. 근데 드라마를 안 보면은 영화를 이해할 수 없는 구조야. 이러니까 답답하죠. 그나마 MCU에 관심을 보냈던 저도 이러는데, 관심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편수는 이제 막 30편씩으로 늘어났고 거기다가 드라마까지 합하면은 에피소드 다 합치면은 거진 막 50편, 60편 될 텐데, 외연 확장한 컨텐츠들의 퀄리티라도 그러면 좋으면 뭐 괜찮겠는데, 볼만하네, 재밌네 할 텐데, 슈퍼히어로 특성상 CG 퀄리티가 되게 중요한데 정해진 납품기한 맞추는데 급급해져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허접한 CG가 남발된 결과물들이 넘쳐났잖아요. 뭐 CG만 그렇습니까? 이런저런 캐릭터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캐릭터보다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초점을 맞춰왔잖아요. 다가오는 어벤져스 4편, 5편에 투입시키려고 세밀하게 캐릭터 성격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단편적인 요소로만 설명 끝낸 캐릭터들이 많으니까 이런 단편적인 신규 캐릭터들한테 정이 갈 수가 없죠. 대표적인 경우가 아이언하트죠. MIT 천재공학도가 불과 며칠 후에는 슈트 입고 적들 죽여가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사이코 아닙니까? 또라이예요. 그냥 잠재되어 있던 살인의식이 와칸다 민족에 의해서 발현된 겁니다. 이런 단편적인 캐릭터를 그래도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관객들에게 다가가게 만들려고 연기력 출중한 배우들을 섭외하려고는 하는데, 플로렌스 퓨가 맡은 옐레나가 대표적이죠. 근데 이제 마블 명성이 예전만 못하니까 신규 캐릭터마다 명배우들을 캐스팅할 수 있는 저력이 없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마블의 위기가 찾아오고 지금까지 이어진 건데, 이걸 데드풀과 울버린 한 편으로 다 커버칠 수 있다? 상업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선보인 마블 영화 중에는 청불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성적을 북미에서 거두고 있으니까 뭐 세계적으로도 그럴 거고, 그럼 내용적으로 구세주가 될 수 있나? 이 영화에서 신규로 등장하는 캐릭터는 카산드라 노바, 빌런이죠. 패러독스 근데 얘는 그렇게 그닥 중요하진 않으니까, 빌런은 늘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니까 결국 신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거의 없는 셈이잖아요. 데드풀과 울버린에서는 다 폭스에서 우리가 봤던 역전의 용사들이 귀환한 거잖아요.
갬빗이 있구나. 그러니까 갬빗에게 나름 많은 대사 분량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우리 그 역전의 용사들 다 아니까 이러쿵 저러쿵 자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전의 용사들을 이제 울버린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높은 확률로 1회성으로 재등장시킨 건데, 야, 빌런 빼고는 다 우리가 아는 캐릭터들이니까 원작 훼손이니 기존 캐릭터 밸런스 붕괴니 PC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멀티버스니 신경 쓸 거 없어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적 구조를 통해서 데드풀과 울버린이 마블이 그간 똥볼 차면서 새롭게 재편시킨 집토끼와 산토끼를 끌어모았으니 흥행 성공이 지금 가능한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제가 언급한 집토끼는 MCU 팬이 아니라 원작 코믹스 팬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어떤 시리즈가 나와도 계속해서 볼 거예요. 근데 제 아무리 북미 시장이 크고 원작 코믹스 팬층이 두텁다 해도 이들만으로는 수천억 원씩이나 들이는 영화나 시리즈 제작비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산토끼를 잡아드려야죠. 똥볼 이전에는 마블 입문자, 마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산토끼였다면 지금은 저처럼 MCU를 쭉 팔로우 해오다가 엔드게임 이후로는 관심이 짜게 식어간 사람들이 산토끼예요. 저 같은 사람들만 잡아도 뭐 흥행 초대박까지는 모르겠는데 시리즈 명맥을 이어갈 정도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데드풀과 울버린이 디즈니의 폭스 인수 이후 첫 MCU 영화로서 세계관 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했기에 가능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엑스맨이 등장한다고 해서 갑자기 마블 아예 안 보던 사람들이 야 나도 마블 볼래 이럴 것 같진 않거든요. 오히려 진입 장벽만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신규 유입은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좋았던 점에서 제가 마블의 자기 반성을 꼽긴 했습니다만 이미 멀티버스 판도 벌릴 만큼 벌려놨는데 갑자기 축소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럼 또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이 와중에 그나마 다행인 건 그동안 상업적인 실패를 거듭하면서 마블이 향후 제작 방향을 전면 재조정하고 편수도 줄이겠다고 결정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마블이 알아서 잘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데드풀과 울버린 이거 하나로 마블이 돈은 벌지언정 내용적으로 또 향후 계획에 있어서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인가? 구세주가 강림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꿀 것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선보일 것인가? 그럴 것 같진 않다.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봐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여담이 좀 많이 길었네요.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고요. 그럼 데드풀과 울버린에 대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에 대한 제 별점은 3.5점입니다. 이 마지막 결말만 언급했듯이 설령 울버린을 계속 써먹는다 해도 휴잭맨은 좀 퇴장을 하는 방향으로 그려냈다면 어땠을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뭐 점수 더 높게 주죠.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3.5점을 주게 되었고요. 데드풀과 울버린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뒷맛은 석연찮지만 부인할 순 없는 훌륭한 이벤트 무비입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20번째 에피소드 데드풀과 울버린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챌린저스 조회수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영화고 나발이고 평가가 좋고 나발이고 무조건 상업성 짓고 무조건 많은 분들이 보는 걸로 다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다음 에피소드는 2024년 7월 28일 기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권 입장권 통합전상망 한국 개봉 영화 박스오피스 10위에 올라있는 시민더키 가보겠습니다. 1위는 파묘고요. 2위 범죄도시, 3위 인사이드 아웃 2 순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원카, 탈주, 듄2, 쿵푸팬더 4, 하이제킹, 그리고 9위는 핸섬 가이즈입니다. 넷플릭스로 시민더키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관람하시고 다음 에피소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요봄 남봄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